경제학장 박사, 안녕하세요. 경제학장 박사입니다. 자, 여러분, 우리 지난 시간에 비교 이론 배웠던 거 다들 기억나시죠? 각 나라가 어떤 상품에 딱 집중해서 만들어야 서로 이득인지 알아봤잖아요. 근데 말이죠, 가장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았어요. 그래서 대체 얼마에 사고 팔아야 하는 건데? 바로 오늘 이 국제 가격이 어떻게 딱 정해지는지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아니, 교수님, 바로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. 예를 들어서 A나라는 100원이면 뚝딱 만드는 걸 B나라는 200원이나 든다고 하면요. 도대체 세계 시장에서는 얼마에 팔리는 거예요? 딱 중간 값인가? 아니면 그냥 더 싼 나라 가격으로 정해지는 건가요? 뭔가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감이 잘 안 와요. 이야, 아주 예리하고 좋은 질문이에요. 바로 그 기준이 오늘 설명의 핵심이거든요. 이 국제 가격이야말로 우리가 그토록 얘기했던 무역의 이익을 실제로 어떻게 나눠 가질지 결정하는 뭐랄까 마스터키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죠. 자, 그럼 다 같이 그 열쇠를 한번 찾아볼까요? 여기 보세요. 각자 잘 만드는 걸 생산하는 거에서부터 우리가 원하는 무역의 이익으로 가는 과정 사이에 비어있는 고리가 하나 있죠. 바로 저 물음표. 저게 바로 국제 가격입니다. 이 가격이 얼마로 정해지느냐에 따라서 무역으로 얻는 이익이라는 파이를 누가 더 많이 가져갈지가 결정되는 거죠. 자, 그럼 이 국제 가격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. 시간을 살짝 거슬러 올라가 봐야 합니다. 만약에 전 세계가 무역 없이 각자 자기 나라 안에서만 물건을 만들고 팔았다면 그때 물건 가격은 어떻게 정해져 있었을까요? 바로 이 무역하기 전의 가격이 국제 가격을 만드는 첫 번째 단추가 됩니다. 경제학장 장 박사. 자, 무역이 없던 시절, 즉 폐쇄 경제라고 하죠. 이때 한 나라 안에서 물건 값은 어떻게 정해졌을까요? 생각보다 간단합니다. 이 수식을 보세요. 핵심은 딱 하나예요. 물건 가격 P는 결국 그걸 만드는데 노동이 얼마나 들어갔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겁니다. 만드는데 사람이 더 많이 필요할수록 비싸지는 거 아주 상식적인 원리죠. 아, 교수님, 그럼 저기 15-4 수식처럼요, XJ 가격을 YJ 가격으로 나눈 거, 저게 바로 그 상대 가격이라는 건가요? 근데 신기한 게 분자, 분모에 있던 임금 W가 약분돼서 싹 사라지네요. 네, 정확해요. 바로 그거예요. 임금이라는 껍데기가 사라지니까 진짜 본질만 남죠. XJ의 상대 가격은 결국 XJ 하나를 더 만들려면 YJ를 몇 개나 포기해야 하는가? 이걸 의미합니다. 이게 바로 기회비용이고 무역이 시작되기 전 각 나라의 국내 가격이었던 셈이죠. 자, 이제 각 나라의 국내 가격이라는 재료를 다 구했습니다. 그럼 드디어 이 두 나라를 합쳐서 세계 전체의 공급 곡선을 그려볼 시간이에요. 국제 가격이 어떻게 탄생하는지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그래프가 될 테니까 다들 눈 크게 뜨고 따라와 주세요. 경제학장 박사, 자, 이제 세계 공급 곡선을 한번 그려볼게요. 만약에 국제 가격이 아주 낮아서 XJ를 가장 싸게 만드는 우리나라의 생산 비용이랑 똑같다고 한번 해봅시다. 이 가격에서는 당연히 우리나라만 XJ를 만들겠죠. 외국은 만들어 봤자 손해니까요. 이게 바로 공급 곡선의 첫 번째 계단입니다. 자, 근데 가격이 여기서 조금 더 오르면요. 우리나라는 이익을 더 내려고 모든 노동력을 XJ 생산에 쏟아붓게 돼요. 이걸 바로 완전 특화 상태라고 합니다. 이제 우리나라는 생산량을 더 늘릴 수가 없겠죠? 그래서 공급 곡선이 잠시 이렇게 수직으로 딱 멈춰서게 되는 겁니다. 경제학장 박사, 가격이 쭉쭉 오르다가 드디어 외국도 XJ를 만들 수 있는 생산 비용까지 도달했어요. 그럼 어떻게 될까요? 그렇죠. 드디어 외국도 XJ 생산에 뛰어들기 시작하는 겁니다. 이 가격이면 우리도 만들어 팔만한데? 하고 생각하는 거죠. 이제 전 세계가 XJ를 공급하면서 공급 곡선의 마지막 계단이 만들어집니다. 자, 보세요. 이렇게 세 개의 파트로 이루어진 계단 모양의 세계 공급 곡선이 완성됐습니다. 이 곡선은 국제 가격에 따라서 전 세계의 XJ 공급량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여주는 말하자면 글로벌 생산의 설계도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어요. 자,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, 여러분. 우리 지금 공급이라는 세상의 절반을 본 거예요. 그럼 나머지 절반은 뭘까요? 그렇죠. 바로 수요입니다.
이 멋진 공급 곡선에다가 전 세계 사람들이 얼마나 원하는지를 보여주는 수요 곡선을 딱 그려 넣으면 드디어 우리가 찾던 국제 균형 가격이 탄생하는 그 순간을 목격하게 될 겁니다. 경제학장 박사. 여기에 세계 수요 곡선을 한번 그려 넣어 볼게요. 이렇게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곡선이죠. 이건 X제의 상대 가격이 오를수록, 즉 Y제에 비해서 비싸질수록 사람들이 X제 대신 Y제를 더 사려고 하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을 보여주는 겁니다. 그리고 마침내 이 공급 곡선과 수요 곡선이 만나는 바로 이 지점. Q1 지점에서 공급량과 수요량이 정확히 일치하면서 균형이 딱 이루어지는 겁니다. 이때의 가격 P1이 바로 그토록 우리가 찾던 국제 균형 상대 가격입니다. 이 가격으로 전 세계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죠. 아하, 이제야 알겠어요. 저 균형 가격 P1은 우리나라 생산 비용 P보다는 높고 외국 생산 비용 P스타보다는 낮으니까요. 우리나라는 X제를 수출해서 이득을 보고 외국은 X제를 비싸게 직접 만드는 것보다 수입하는 게 더 싸니까 이득을 보는 거군요. 와, 대박. 그래서 우리나라는 X제 생산에 완전 특화하고 외국은 자연스럽게 Y제 생산에 완전 특화해서 서로 교환하는 무역 패턴이 만들어지는 거네요. 진짜 퍼즐이 딱 맞춰지는 느낌이에요. 맞습니다. 여러분은 방금 국제무역이라는 거대한 엔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핵심을 본 거예요. 이제부터는 무역 분쟁이나 환율 변동 같은 뉴스를 볼 때 그 뒤에 숨어 있는 가격과 이익의 힘겨루기를 읽어낼 수 있는 새로운 눈을 갖게 된 겁니다. 경제학장 박사, 오늘 좀 복잡했죠? 그래프도 나오고 수식도 나오고 머리 아팠을 수 있어요. 하지만 보세요. 우리가 이 복잡해 보이는 계단을 하나씩 차근차근 오르니까 결국 세계 시장 전체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게 됐잖아요. 국제경제학이 바로 이런 학문입니다. 복잡한 현실 뒤에 숨어 있는 아주 단순하고 강력한 원리를 발견하는 그런 즐거움을 주죠. 여러분은 오늘 국제가격이라는 정말 중요한 산을 하나 넘은 겁니다. 이 원리를 기억한다면 앞으로 펼쳐질 세계 경제의 다양한 모습들을 훨씬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. 모두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.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경제 비밀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.